안녕하세요, 미니이모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저 지금 이 말을 세 번째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했다가 기침 소리를 너무 크게 내서 다시 녹음했는데 두 번째 다시 찍다 보니까 가게 또 음악을 안 끈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제가 오늘 할 내용도 그냥 제목만 생각해 놓고 그냥 뭘 할지에 대해서는 딱히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뭐 나온 대로 떠들어야지 뭐 두서없이 떠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댓글이든 뭐든 어떤 경로로든 저한테 이런 방송 만들어주세요, 이런 거 찍어주세요, 이런 내용 해주세요 제보하시면 무조건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제보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직은 이 미미한 영향력의 미니모 TV. 여튼간에 어떤 분이 저는 그분이 어떤 경로로 제 유튜브를 보시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댓글 무려 2개나 달아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그분이 나라 위한 방송 만들어주세요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정치 컨텐츠였으니까 정치 이야기를 해달라는 맥락으로 읽히는데 요즘 정치를 너무 많이 했어요. 정치를 너무 많이 해서 또 정치를 할 수는 없어서 그냥 제 평소에 가지고 있던 소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 학생들한테 자주 했던 말이에요. 자주 했던 말인데 아주 오래 전부터 어떤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 그리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발전을 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토대가 되는 학문 3가지가 발전해야 된다. 그래서 그 3가지 학문이 그 나라의 토대가 되고 기둥이 되어야 한다라는 소신을 항상 학생들한테 자주 말을 했었어요. 그 3개가 뭐냐 하면 철학, 국문학, 수학입니다. 철학, 국문학, 수학.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원도 거의 안 되고 가려는 학생도 거의 없는 게 그 3가지 전공이죠. 철학과 국문학과 수학과를 누가 가요? 특히 철학과는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 있죠. 철학과 가서 뭐하게? 철학관 차리게?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서구권만 해도 대학을 다니면서 또는 석사 박사 과정을 거치면서 나는 어떤 큰 일을 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철학을 복수 전공하는 일은 굉장히 흔한 일이에요. 그만큼 철학이 중요시 되고 있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우리 국정도 국정 기조라고도 하지만 국정 철학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지금 정부의 국정 철학은 뭐지? 해먹는 거? 비리 저지르는 거? 거짓말하는 거? 뭐지? 여튼 그런 국정 철학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이 나는 그 나라의 가장 근본 토대가 되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떤 철학을 곁다리로 복수 전공을 하거나 아니면 철학만 연구하는 할 수 있는 풍토가 만들어져서 지원이 좀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문학은 그 나라의 언어가 바로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나라의 언어의 쓰임새가 정확해져야 될 거고 그 시대와 발전에 따라서 새로운 용어가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하는 거를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이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발전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문학하니까 생각났다. 이번에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셨죠. 이건 진짜 국가적 경사죠. 그리고 영문과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영문과 전공자들이 가장 영문과 전공 부심을 부릴 때가 언제냐면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예요. 우리는 셰익스피어 4대 비극, 5대 희곡을 읽어보면 너무 과장되고 심하고 많은 미사여구들이 많아서 이런 게 왜 그렇지? 왜 이런 걸 가지고 대문호라고 하지라고 느끼는데 영문과 학생들이 그걸 원서로 읽으면 문체가 너무 아름답대요. 그래서 너넨 그런 거 몰라 하면서 영문과 애들이 영문과 부심을 부리거든요. 자, 우리도 드디어
노벨 수상작을 원서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네이티브예요. 우리가 네이티브 스피커예요. 정말 이거는 국가적 경사죠. 노벨상 이야기가 나와서 드는 말인데, 정치권에서 빨갱이로 몰아붙여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고, 그리고 이거 정말 어이가 없던데, 경기도 교육청에서 불온서적이라고 학교 도서관에서 다 빼서 폐기 처분하라고 했던 한강 작가는 노벨 문학상을 받고, 아유 그냥 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저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을 때 한림원에 수만 통의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빨갱이다, 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 한림원에서 이런 날은 처음 봤다. 어떻게 자기 나라 사람이 노벨상 받는다는데 그걸 반대한다는 편지가 이렇게 많이 와. 적당히 해야지. 그래서 이놈 나라 노벨상 주나봐라 라는 반응이 나왔다고 해요. 나는 고은 시인님이 번역의 문제로 노벨 문학상을 못 받으셨기도 했겠지만 나는 그 영향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번 한강 작가님 수상자로 선정됐을 때 지금 또 그러고 있다 그러죠. 대단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한림원에서 분명히 말했죠. 역사적 사실을 본인의 시각으로 풀어냈다. 네, 4.3 사건과 5.18은 우리는 당연히 역사적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들은 아직 논의의 대상 또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 날조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죠. 저들은 요즘 한림원이 빨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와, 뭐 어떻게 그런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여튼간에 한강 작가님 축하드립니다. 보실 일은 없겠지만. 여튼간에, 이 미미한 영향력. 구독자가 34명이 됐더라고요. 일단 목표는 3배 이상 초과 달성했습니다. 나 일주일 만에 10명이었는데 34명 대박이다. 심지어 정치 콘텐츠 처음 올린 거는 조회수가 423이에요. 여튼간에 문학도라는 그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철학, 국문학은 사실 그걸 전공해도 다양한 경로로 나아갈 수 있는 이제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그 학문들에 투자를 해서 연구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사장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자, 마지막으로 수학. 제가 할 말이 제일 많겠죠. 전공이 수학이니까.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야, 수학이 발전해야지 자연과학이 발전하고, 자연과학이 발전해야지 기술과학이 발전하니까 저런 말을 하는가 보다. 뭐 큰 틀 중에 하나는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이라는 게, 수학자들은 사실 대부분의 수학자들은 내가 연구하는 수학이, 내가 논문을 낸 수학이 누가 이거를 어느 분야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도 뭐 복수해석학 배울 때 이게 뭐 유체역학에서 이런 위치를 가지고 있는 방정식이고 이런 변수가 이런 의미를 가져야라면 우리 수학과 학생들은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요.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근데 그게 그냥 갖다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과학 하는 사람들, 기술과학 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게 그냥 계속 갖다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에서 과학 발전은 항상 큰 변곡점이 오는 건 수학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와 시기를 같이 해요. 그래서 뭐 당연히 이런 측면에서도 수학은 그 나라에서 중요시 되어야 되긴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수학이 천시되어서는 안 돼요. 나는 대학 다닐 때 베트남 국립수학연구소에 소장님이 우리 학교에 오셔서 우리 과 교수님하고 공동 연구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나는 여기서 어떤 걸 느꼈냐면 다른 걸 느낀 게 아니고, 연구소장식이나 되는 분이, 국립연구소장식이나 되시는 분이 뭐 지방 국립대 일개 교수와 왜 공동 연구를 하지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걸 보고 뭘 느꼈냐면, 베트남처럼 우리보다는 한참 못 사는 나라에도 국립수학연구소를 운영을 하는구나. 난 거기에 대해서 감동받았어요.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수학 연구를 장려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학 전공자들을 또는 수학 박사학위 소지자들을 활용을 너무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이 발전을 하면 단지 자연과학과 기술과학의 발전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수학 그 자체가 현실 안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예가 있냐면 프랑스는 관광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가본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가보고 싶다. 뜬금없다. 여튼간에 프랑스에는 굉장히 많은 관광지들이 있을 터인데 프랑스는 또 하나 유명한 게 명품으로 유명하잖아요. 그거 외국 회사의 조그마한 파우치, 그 외국 회사는 어느 나라지? 갑자기 궁금해지네. 여튼간에 프랑스에 있는 명품샵 밀집 지역이 하나 있어요. 그 위치 선정하는데 3명의 수학자가 뛰어듭니다. 어떻게? 유명 관광지들 중심으로 가장 효율적인 경로의 위치 선정에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관광지를 들렸다가 가더라도 가기 편하고 거리가 가까운 곳으로 선정을 했다고 해요. 이게 아마 그거인 것 같아요. 수학의 난제 중에 하나가 이제 복합적인 지점에서 최적 위치를 찾아내는 게 있긴 있거든요. 그거 내가 너무 오래전에 봐서 기억이 가물가물한 20살 때 내가 그걸 봤는데, 책에서. 경분사에서 나온 수학이란 무엇인가에 보면 그 내용이 있거든요. 뭘 얘기할지 이거 안 정해놓고 하니까 자꾸 딴 길로 새네. 수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그거를 내가 서너 번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전공자들 아니면 그거 볼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비전공자들이 봤을 때 그 책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튼간에 수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두꺼운데 그게 내 책상에 항상 꽂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루는 내 방 청소를 하시다가 그 책을 딱 보시더니 아직도 모르나? 아직도 모르나? 네, 모릅니다. 예전에 어떤 후배가 나한테 그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수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난 거기에 대해서 항상 스스로 이제 고민을 했던 지점이 있어가지고 그 후배한테 내가 뭐라 그랬냐면 모르겠다라고 했어요. 옛날엔 내가 아는 줄 알았는데 공부를 하고 느낀 건데 난 수학이 뭐냐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거기다가 대답을 할 만큼 내가 수학을 많이 알고 있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다고 생각해. 그리고 나 솔직히 모르겠어라고 하니까 그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그게 정답인 것 같다고. 자기도 모르겠다고. 수학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수학이란 이런 거야 라고 한마디로 딱 단정지어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수학에 대해서 모르거나 아니면 수학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많이 알거나 전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자꾸 이야기 왜 이렇게 사는 거지? 아, 그래. 그 프랑스에서 그 명품샵 밀집 지역을 선정하는 데에도 수학자가 뛰어들어가지고 최적의 위치를 선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백화점에도 고객들의 이동 경로, 시간별 그거 나오는 음악의 박자, 그리고 뭐 매대에 팔고 싶은 상품을 진열할 위치를 선정하는데 수학자가 2명 이상 고용이 돼요. 그리고 도로에 신호 시스템을 만드는데도 뭐 위상수학자 2~3명만 쓰면 한 도시의 기름값을 어마어마하게 단축할 수 있어요. 그 수학자에게 주는 연봉의 거의 100배 이상을 단축할 수, 그 도시의 그 기름값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학자의 활용도는 무궁무진한데 우리나라는 그 활용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통계청에 통계학자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통계청에서 통계학자를 적극적으로 고용하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일입니다. 기상청도 마찬가지예요. 기상청에도 굉장히 많은 수학자가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 수학자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안 많아요. 우리 선배 중에서 레이더 기지에 있는 선배가 하나 있었는데, 여튼간에 기상청도 정확도를 높이려면 수학자를 좀 정말 최대한 많이 고용하면 좋아요.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학자, 수학 석사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쓰잘데기 없는 학위라고 생각하는 게 법학 석사, 철학 석사, 수학 석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어디다 써 그거? 박사학위라도 있으면 대학 가서 시간 강사라도 하지. 근데 그런 식으로 수학 전공자들을 활용하기 시작하면 수학 석사학위는 굉장히 쓸모 있는 학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뛰어드는 뛰어난 인재들이 많게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거라든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수학이 활용되는 예가? 이거는 내가 카더라인지 진짜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대학 다닐 때 교양 강의를 들을 때 교양 강의 수업을 하던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 그쪽 관련 교양 수업이긴 했어요. 광안대교가 완공이 예정보다 뭐 많이 늦어진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양쪽에서 이렇게 교각을 이렇게 박아왔을 거 아니야. 요 정도 박다 보니까 안 만나는 거예요. 틀어진 거예요, 위치가. 그래서 뒤로 다시 물렸다가 다시 박아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측량에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연봉 뭐 한 3억, 5억짜리 거기에 대해서 계산을 담당할 수학자가 한 명 있었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아낀 비용이 얼마였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익을 창출해내는 수학도 있고 비용을 아끼게 내는 수학도 있고 수학의 활용도는 정말 무궁무진한데 그거를 우리나라는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아, 수학 활용하니까 또 갑자기 두서없이 떠드니까 오만 개 다 생각이 나네. 내가 이제 한때 미드에 푹 빠졌던 적이 있었는데 미드 뭐 오만 거 다 봤어요. 근데 그때 내가 뭘 봤냐면 수학 전공이니까 미드면 당연히 넘버스를 봤겠죠. 넘버스가 중간부터 너무 재미가 없었던 게 시즌1은 정말 그럴듯하거든요. 이야 진짜 저럴 수도 있겠다. 야 수학이 저렇게 이용돼가지고 저렇게 수사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게 뭐냐 하면 넘버스가 FBI인 형하고 천재 수학 교수인 동생 형제가 있는데 이 천재 수학 교수인 동생이 수학을 이용해서 형의 수사를 도와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생의 수학적 도움으로 범인을 잡아내고 찾아내는 그런 내용인데 시즌2 중간쯤부터는 이야기가 너무 산으로 가요. 야, 저건 너무 억진데? 저건 너무 끼워 맞추기인데?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이게 여기도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실망을 했던 게 분명히 거기도 수학 교수의 자문이 있었을 건데 그 시나리오를 왜 내버려뒀는지 모르겠어요. 그 리만 가설, 언젠가 다룰 리만 가설, 거기도 리만 가설이 나오는데 리만 가설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만 가설이 증명이 되면 RSA 암호 체계가 무너진다라는 미신이 있어요. 미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다음에 리만 가설을 다룰 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 어떤 편이 있냐면 리만 가설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가 증명을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완성을 했는데 그러니까 리만 가설의 증명을 손에 넣으면 RSA 암호 체계를 무너뜨려서 금융범죄를 일으켜서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그 수학자의 애기를 납치를 해요. 그리고 증명을 내놔라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주려고 하는데 보니까 증명에 틀린 부분이 있는 거야. 그래서 형이 동생 보고 야 너 천재잖아. 저거 좀 풀어주면 안 돼 하니까 저거는 내 분야도 아니고 내 분야라고 해도 저거를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3대 난제인데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리만 가설이 증명 짠 됐다고 짠 그날로 RSA 암호 체계가 무너지지도 않고요. RSA 암호 체계랑 아무 상관없는 방식으로 증명이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 리만 가설이 증명되면 RSA 암호 체계가 무너져가지고 다른 암호 시스템을 찾아야 된다는 거는 일종의 미신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다음에 리만 가설을 한번 딱 날을 잡아서 다룰게요. 뭐 20분 됐다. 자, 항상 몇 편마다 드리는 말씀. 오늘도 이 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평균 제 컨텐츠 구독 시간이, 그러니까 저희 보는 시간이 나오더라고요. 통계. 거기 2분 30 몇 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정말 끝까지 봐주신 분이 계시다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만든 컨텐츠를 끝까지 봐준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룬 것처럼 댓글에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해주세요, 뭐 슬쩍만 툭 던지시면 오늘처럼 바로 해드립니다. 그래서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여튼 감사합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 정치 컨텐츠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정치가 아니어서 뭐 실망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이 세 가지가 하나의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녕.